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미국장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일단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19%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한 18% 이상의 급락이 터졌고 대략적으로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시총이 1000조 정도가 날라갔어요. 1000조. 그런데 뭐 약간 아랫꼬리를 달면서 소폭 반등해서 한 850조 정도의 시총이 날라갔는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한 400조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두 개가 날라간 겁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의 급락은 상당히 거칠게 나왔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딥시크죠. 요 중국의 AI 굴기 이거에 따른 영향인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이제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정리를 좀 해보죠. 어제 나스닥 시장이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폭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S&P 500 1.46%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그리고 빅스 지표가 18선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20%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공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도 요게 뉴트럴 쪽에서 그죠? 요 정도 있다가 이제 한 방에 공포 구간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본다면 하락 종목이 뭐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3,40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3,00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 흐름들이 좀 나왔고 그렇다면 뭐예요? 대형주 중심으로 완전 박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 맵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2% 급락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뭐 16.9%, 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시크가 오픈소스 이용한 게 이제 메타 쪽 오픈소스죠.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살아났어요. 상승을 했고 애플이 3%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면 이래요. 일단 뭐 소비 방어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경기 방어주들 지수 빠지니까 경기 방어주가 괜찮았고 어제 국채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올라갔고요. 금리 내려오면 당연히 부동산 쪽, 그죠? 부동산 올라갔고 반면에 어디가 빠졌냐? 에너지 빠졌고요. 산업재 빠졌고요. 유틸리티 빠졌고요. 테크 빠졌습니다.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 둘, 그죠? 유틸리티와 테크는 전부 어디에 걸려 있다? AI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I 쪽은 거의 이제 폭격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의 흐름들을 봐도 상당히 거칠게 하락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몇 퍼센트 하락했다? 아까 봤듯이 1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죠? 이렇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다가 그나마 반등한 게 이거야. 그죠? AMD 6%, ARM 1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 이상 11% 급락을 했습니다. ASML 5% 급락을 했고요. 아마트 그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6%대 급락. 그다음에 TSMC도 13% 급락했고요. 오라클, 델 전부 다 AI 쪽은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인데 일본 증시는 열려요. 그래서 일본 증시 오전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지수 빠지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죠. 유럽 증시도 보면은 유럽 증시 어제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 반도체 업종들이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죠? 10시 구간에서 나왔는데 일단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는 뭐 이비덴도 마이너스 3%대까지 반등을 하고 소폭 반등들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틀 연속 두드러 맞았고 그런데 보실 것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시간 외 거래입니다. 그죠? 시간 외 거래. 그죠? 어제 급락했던 엔비디아도 1%대 반등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반등 나면서 3%대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알파벳, 뭐 구글도 이제 올랐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도 AMD, ARM 전부 다 반등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급락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래요. 그죠?
엔비디아가 저점을 다 이탈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추세선 흐름으로 우리가 본다면 엔비디아의 이제 차트거든요.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추세선을 전부 다 이탈을 했어요. 그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지지 나왔고 여기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부분을 갭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갭. 이만큼의 하락 갭이 뻥 떨어지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지선 여기를 이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 보시면 그죠? 고점에서 나왔던 거래량 밑으로 때리는 요 거래량들 요런 것들과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추가적인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딥시크에 관련돼서 시장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애플은 앞으로 AI 시대의 수혜주로 다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죠? 여기 만들어진 지지선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과연 이게 정고점 때 여기까지 갈까?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추세를 좀 보자 이렇게 보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SK 하이닉스와 함께 HBM을 만드는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외 거래고요. 어제 11% 정도 밀렸는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까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박스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까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애플이 2위에 있다가 애플이 1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위로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3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시총이 어제 상당히 급변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왜 생겼느냐? 어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본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많이 안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어제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일들이 있었냐? 중국에서 딥시크 모델 V3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그죠? 이 딥시크라는 업체는 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지금 뭐 AI 관련 학습들을 쭉 시키면서 요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V3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V3라는 AI는 어떠냐?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매개 변수가 6,710억 개예요. 라마 3.1 요게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050개보다 매개 변수를 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V3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한 80억 정도를 들였다. 요런 거예요. 80억. 요 80억 들였다라는 게 자꾸 이제 R1 그죠? 후속 모델 1월 달에 발표된 R1의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V3 쪽입니다. V3 쪽. 그러면 오픈 AI의 O1 투자 비용은 얼마냐? 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요 모델 하나를 만들었는데 딥시크는 580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0억 정도를 들여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 싸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딥시크에서 R1이라는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1월 25일경에 발표를 했는데 라마 3.1 또 GPT-4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넷 3.5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R1의 PC용 스마트폰 버전도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드랍박스 AI 부사장 모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한 거, 그 내용을 조금만 갖고 오면 전통적인 AI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었냐, 80억 가지고 왜 만들 수 있었느냐, 요거를 보면 전통적 AI는 모든 숫자를 소수점 32자리까지 써요. 그죠?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게 1점 32자리까지 간다는 거야. 그런데 딥시크는 야 32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아. 그럼 8자리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끊어버렸다라는 거지. 그죠? 데이터의 양이 그 로우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끄는 거야. 32자리, 요거 8자리.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었어. 그러면 여기는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뭐다? 메모리 사용률을 75%, 칩 사용률을 75%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토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토큰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글을 읽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 글을 읽는다고 치면 이 드롭박스 AI 부사장 모건 브라운 평가 요렇게 이제 토큰 하나 가지고 읽어가는데 멀티 토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두 개씩 아니면 세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읽는다는 거지. 글을 읽거나 쓸 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기존 모델에서는 매개 변수 아까 이제 얘기한 파라미터 있죠? 이 매개 변수가 만약에 이제 1조 8천억 개가 있어. 1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기존 모델 오픈 AI라든지 라마 이런 데서는 이 매개 변수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활성화. 전부 다 얘네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저 메모리나 아니면 서버에 용량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딥시크에서는 6710개 매개 변수가 있다고 했지. 근데 이게 동시에 활성화되는 매개 변수는 370억 개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기존 미국의 AI야.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찾아가지고 출력을 결과를 뿅 하고 나타낸다는 거지. 그런데 중국의 R1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만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띡 들어오면 전부 다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식이 필요해. 요것만 가지고 결과를 띡 낸다는 거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효율성을 따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시장의 반응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소요 비용이 미국의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1억 달러가 필요했는데 58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비용을 가지고도 AI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야. 필요한 GPU 수도 10만 개. 이거보다 더 적은 2,000개 이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API 비용도 95%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용 GPU. 그러니까 H100 하나에 5천만 원짜리 H100을 몇 개, 수십 개를 묶어갖고 서버 렉을 만들잖아. 이게 필요 없고 게임용 GPU 중저가 GPU에서도 실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서시면 이 그 딥시크라는 것은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게임 다운로드 받듯이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그래서 내 컴퓨터에 GPU가 있다면 괜찮은 GPU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다운을 받아서 나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서 챗GPT 이 수준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과연 H100 서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내 컴퓨터 여기에서도 충분히 코딩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죠? 문제풀이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어제 시장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상승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이 뭐냐면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스케일링. 규모의 경제, 규모. 그죠? 더 많은 하드웨어, 더 좋은 성능, 그죠? 그 다음에 더 많은 훈련을 해서 이것이 성능 개선이고 이게 압도적인 성능 차이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제 엔비디아에서도 반응이 축하한다. 이 반응이었어. 축하한다.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런 반응이었어. 그럼 트럼프는 무슨 반응을 했어요? 트럼프는 웨이크업 콜이라고 했습니다. 웨이크업 콜. 경종을 울렸다라는 거야. 웨이크업 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중국에 졌다라는 게 아니라 축하해. 우리는 더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분위기는 그렇게 갈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시면 중국 AI가 싸게 또 저 비용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GPU의 성능도 중저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H800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H800은 H100의 성능의
한 20%에서 30%, 20%에서 30% 정도의 성능이 낮은 거거든. 그러면 미국이 이걸로 하자고 할까? 어? 미국이 싼 거로 하자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V3R1의 출발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라마, 그죠? 그 다음에 폐쇄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챗 GPT, 요것도 이제 오픈소스였어요. 오픈소스. 그런데 얘네를 기반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오픈소스, 이렇게 참고로 했던 오픈소스의 제공이 중단이 된다면 과연 중국이 지금처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AI가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AGI 쪽. 그 다음에 궁극에는 ASI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요 AI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떤 뭐 AI 서버에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것들입니다. 코딩을 한다든지, 그죠? 뭐 분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이게 AGI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로우 데이터, 그죠? 아까 이제 쉽게 말씀드렸듯이 딥시크는 뭐 8자리에서 끝냈어. 숫자만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32자리까지 하는 미국 기존의 그 AI 서버, AI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이쪽으로 더 가기 수월하고 오류가 없을까요? 당연히 이거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무차별적인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막 경쟁사보다 더 AI 칩을 사가지고 더 때려놓고 서버를 더 키우고 학습을 더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효율성 중심으로 트렌드가 일시적으로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보수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MS라든지, 그죠? MS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러면 우리는 효율성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칩을 구매해야지 할까? 여기에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쫓아가는데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아마 투자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어디 아키텍처 투자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구조 짜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겪었냐 하면 엔비디아 작년이죠. 작년 6월 7월에 이게 박살이 났잖아요. 그죠? 박살이 났잖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AI 니네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어? 수익성 문제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때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트럼프, 요게 여기고 요때가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 피격당했을 때.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작살났고 한국은 여기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흐름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죠? 투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구간들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이 그러면 야 반도체 규제를 해도 크게 뭐 중국한테 타격을 못 주는 것 같으니까 규제를 이제 덜 하자. 그만하자. 라고 할까? 아니요. 규제를 더 하겠죠. 그죠? 반도체 추가 규제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제 우리 시장은 안 열리지만 독일 증시에는 뭐가 상장이 돼 있다? SK하이닉스 GDR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죠? 예탁 증서, 해외 예탁 증서. 얘가 14% 빠졌어요.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마이크론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님들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만약에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빠지진 않겠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어제 애플이 올라갔단 말이지. 애플이 올라갔습니다. 왜? 애플은 하나의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폰이라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들이 스마트폰용 어플들을 내려받게 돼. 그러면 AI 스마트폰의 시대가 올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그 다음에 PC용도 나오죠. PC용.
그래서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를 AI 서버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PC용 D램 혹은 이제 교체 수요죠. PC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에 있어서 레거시 D램, DDR, 그죠? DDR5 가격, 요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 요런 것들이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빠지면 사야 된다. 바이 더 딥. 뭐 당장 사는 거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장 사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차트. 그래서 추세선 보면은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돼.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를 깨는지 아니면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는지 이거는 봐야 됩니다. 100달러 때까지 가는지. 그죠? 보긴 봐야 돼. 하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이 좋은 경기의 흐름들을 꺾을 만큼 큰 문제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소비, 경기 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만 이게 1주에서 2주 빠르면 요때 정리가 될 거고 아니면 1, 2개월 2개월 동안의 조정, 기술적 조정이지 기술적 조정을 만들어낼 재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시장 변곡 지표가 어떻게 된다? 꺾이고 있다. 고점까지 갔다. 이거 꺾인다 이거.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까지 갔잖아. 그래서 어제장에서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내려왔어. 내려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동안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 40까지 내려올지 20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뭐 지난 8월 이럴 때처럼 완전 더 박살이 날지 이렇게 영선 밑으로 마이너스로 아예 빠져버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정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조정이 미국장 이제 조만간 조정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코스피 코스닥도 조정 나온다. 그래서 10% 정도 인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비를 하고 있어. 보험을 틀어놨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조정은 기술적 조정. 기술적 조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수가 빠져도 마이너스 10% 이내, 그죠? 요 전후에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야.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전략이 뭐야? 바이 더 딥이야. 바이 더 딥이야. 아시겠죠? 이건 바이 더 딥이야. 그 주식을 팔고 도망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도망 나가기 위해서는 버블이 충분히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지표가 고점에서 둔화되기 시작해야 돼. 근데 어제 영상입니까? 그저께 영상입니까? 제가 쭉 경기 지표들, 리스크 지표들 보여드렸잖아요. 둔화됩니까? 둔화가 안 돼.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버블 붕괴 혹은 공황급 조정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미국장 한번 보시자고요.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장 보고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방에 들어오세요.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죠? 무료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요거 무료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강의, 브리핑, 그리고 뭐 종목, 그죠? 뭐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무브네스 이제 상한가 같고, 그죠?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것들, 추천주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무료방 들어오세요. 요 무료방은 제가 어디에 공개놨느냐? 우리 영상에 설명란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고 제대로 좀 전체적인 상황을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